안녕하세요. 미국 유학 소개해주는 남자 미소남 잔입니다. 여러분, UC 편입 에세이는 필수문항 1개와 선택문항 7가지 중 3가지를 선택하셔서 350단어 에세이를 총 4개 써야 되죠. 그중 저를 UC 버클리와 UCLA 합격시켜준 에세이 3개를 이전 영상을 통해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대망의 마지막 에세이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질문은 바로 7번 문항인데요. 선택문항 7번을 한번 같이 봐볼까요? 지원서에 이미 공유된 내용 외에 여러분이 UC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번 질문은 사실 모 아니면 도예요. 왜냐면요, 이 질문의 의중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우리가 앞서서 6가지 질문이나 던져줬는데 너가 쓰고 싶은 스토리가 이 주제 안에 포함이 안 되니? 그럼 한번 보여줘봐. 이게 왜 뭐 아니면 도인지 비유를 들어보자면요. 저희가 슈퍼스타 K나 쇼미더머니 같은 이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보잖아요. 여기서 잘하는 사람은 확 튀지 않고 대중적인 방식으로 노래를 해도 이 심사위원의 마음을 사로잡죠. 대중적인 방식은 공감하기가 쉬우니까요. 반면 가끔씩 유별난 참가자들이 보이잖아요. 이 창법이 특이하다든지 자기만의 개성이 넘치는 참가자들 말이죠. 이런 참가자들의 경우 이 심사위원 평이 확 갈리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즉, 개성이 있다는 말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질문이 제가 10년 전에 UC 대학에 지원할 때만 해도 어떻게 나왔냐면요. What is the one thing that you think sets you apart from other candidates applying to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이 UC 대학에 지원하는 다른 지원자에 비해 여러분이 차별화되는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였습니다. 너만의 개성이 뭐냐고 더 다이렉트하게 물어보고 있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질문의 의도는 이와 같지만 많이 순화된 편입니다. 아마 이전 질문들은 표면적으로 차별화에 너무 포커스를 둬서 그럴 거예요. 이제는 차별화보다는 우리가 제시한 주제 말고 너가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써라 라는 느낌이죠. 그렇다고 이 주제가 절대로 버리는 카드가 아닙니다. 이 남는 소재 하나를 쓰는 주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유별난 소재를 가지고 쓰는 주제도 아니고요. 여러분만의 독특한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에세이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하니까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바로 제 에세이를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odybuilding has been my obsession for the past 3 years. 자, 첫 번째 훅 문장인데요. 문장 자체를 담담하고 간단하게 시작했죠. 하지만 흥미로운 단어들을 집어넣는데요. bodybuilding과 obsession. 저의 유니크함이란 bodybuilding이며 난 이거에 3년 동안 미쳐 있었다 라고 시작을 했죠. 사실 obsess 라는 단어는 약간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강박, 집착 이런 뜻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이 단어를 골랐습니다. 실제로 정말 강박을 가질 만큼 미쳐 있기도 했었고 이 강렬한 단어를 쓰면서 입학사정관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랬죠.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를 편입 에세이에 써도 괜찮습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잘 써야 되죠. 지금 같은 경우도 후에 보면 제가 얼마나 바디빌딩에 미쳐 있었는지 이 설명을 쭉 하거든요. 왜 이 단어를 선택했는지 독자를 납득시켜야지만 그 진가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봐볼까요? It is more than simply lifting weights at the gym. It requires a strict regimen of planned diet, exercise, and sleep. 첫 문장에선 보디빌딩에 대한 저의 강렬한 열정을 강조했고요. 여기서 바로 관점을 돌리죠. 보디빌딩은 단순히 무게만 드는 게 아니다. 식단, 운동, 휴식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바로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엄격한 생활 패턴을 요구하는 삶 그 자체다 라고 명시를 한 거예요. I have devoted unwavering commitment into bodybuilding to push myself beyond physical and mental limits. Competing in a bodybuilding event in every semester is a way that I've challenged myself and realized my ability to succeed. 여기가 중요 포인트인데요. 말은 누구나 그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도 잘 챙겨 먹습니다. 하지만 그냥 말로만 하면 이걸 검증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전 제가 매 학기 보디빌딩 대회에 참가한 경력을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서도 단순히 대회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가 아니라 이걸 통해 무엇을 느꼈다? 제 자신에 대한 도전과 이 도전하면서 성공할 수 있음을 느꼈다 라고 말하며 인트로를 마무리했죠. 이게 이번 에세이의 궁극적인 메시지인데요. 보디빌딩이란 소재로 에세이에서 저의 철학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도전과 성공이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한번 봐볼까요? Bodybuilding makes me unique because it shows my self-discipline. Most foods are marketed to appeal to our senses. It takes effort to see the nutritional value of plain chicken breast and brown rice. As an aspiring dietitian, I've made it a point to apply what I know about healthy living to my body. When I shop for groceries, I make it my priority to examine the amount of saturated fats, sugars, proteins, and micronutrients contained rather than how food looks or tastes. 바디빌딩은 나의 자기관리를 보여준다 라고 말하며 두 번째 문단을 시작했죠. 제가 인트로에서 바디빌딩은 단순히 무게를 드는 게 아니라 식단과 휴식을 챙겨야 되는 포괄적인 생활 습관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양과 건강한 삶에 대한 저만의 독특한 관점을 보여줌으로써 제가 다른 지원자들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강조합니다. 또한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하여 이 음식의 피상적인 측면을 넘어서 영양학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게 제가 영양학 전공 편입 희망자로서 이 대학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하였는지를 입학사정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Bodybuilding also requires that I balance nutrition with training. This means eating 6 meals and training 2 hours every day. Working this passion into my busy college schedule is a matter of excellent time management. As I read class notes on step meal at the gym and while eating, I've learned to coordinate my time effectively to thrive in and out of the gym. This constant effort over the past 3 years gave me newfound confidence. 그 다음은 훈련 분야로 넘어와서 보디빌딩을 통해 배운 시간 관리와 멀티태스킹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바쁜 대학 생활에 이 보디빌딩을 어떻게 접목시켰는지 생생한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죠. 헬스장에서 계단 머신을 올라타면서 수업 노트를 보고 또 밥을 먹으면서 공부하고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어요. 다만 단순히 공부 열심히 했어요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손쉽게 그림이 그려지게 글을 써야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학업과 운동, 식단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모습은 입학사정관에게 효과적인 시간 관리뿐만 아니라 이 학업과 개인 활동의 균형을 맞추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죠. 자, 이제 에세이의 마지막 문단인데요. 여기서는 보디빌딩 대회 경험을 가져왔습니다. 대충 글의 구조가 보이시죠? 인트로 부분에서는 보디빌딩은 영양과 운동이 공존하는 스포츠다 라고 말한 걸 이 두 번째 문단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보디빌딩 대회를 매 학기 나갔다 라고 언급한 부분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단과 이어지는데요. 이 인트로는 이렇듯 이 이야기의 방향을 암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문단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This self-assured mindset progressively gets stronger as I confront new challenges. The first time I squatted 425 pounds for a competition, I injured my back. This pain made me reluctant and fearful of lifting that much weight again. Everyone told me to give up, but I looked at my failure more objectively and found that I was not positioning my body as I was supposed to. I tried several more times until I succeeded. 여기서는 저의 도전 정신과 성장 마인드를 생생한 예시와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디빌딩 대회에서 직면했던 특정한 도전, 즉 이 무거운 스쿼트를 시도하다가 부상당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여 원하던 목표를 달성했음을 보여주죠. 이 예시를 통해 회복 탄력성, 성장 마인드, 좌절로부터 배울 수 있는 능력, 즉 이 학업 및 직업에서 높이 평가되는 자질들을 제가 갖췄음을 입학사정관들에게 어필하는 거예요. This progress is essential to bodybuilding and has built my character. I've learned that bodybuilding is mind building. My mentality is to work for, not to wish for. The most valuable lesson I've learned is that I'm limited only by my willingness to try. This is what success means. Never giving up. 자, 이제 에세이의 하이라이트인데요. 결론 부분에서 보디빌딩을 통해 배운 도전과
성공에 관한 저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약간은 철학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했죠. 제가 보디빌딩은 마인드 빌딩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성공을 위한 이 결단력, 인내심, 자기 신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보디빌딩이 단순히 신체적 성장이 아니라 이 정신적 성장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고 말하면서 자아 성찰의 깊이를 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론 이 에세이에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자 저의 핵심 철학을 한 줄로 요약했는데요. 성공이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마무리하면서 제가 가진 인내심과 결단력을 이 입학사정관들에게 어필했습니다. 이 7번 에세이에서는 전반적으로 보디빌딩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저의 열정과 성장 마인드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헬스장에는 한 번씩은 다 가봤잖아요. 가서 덤벨도 들어보고요.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고 몸 관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우리는 우러러보게 되죠. 저는 이걸 한 단계 더 활용해서 보디빌딩 대회를 매 학기 참가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저만의 차별성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대회 참가해서 상도 받았긴 했지만 이걸 에세이에서는 구구절절 포함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에세이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뽐내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배웠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게 주가 되어야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대입 에세이다 보니 이 학업과 전공에서도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글을 쓸 때 입학 사정관에게 어필할 부분만 콕 집어서 글 안에 포함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에세이 4개를 모두 다 유심히 보신 분들은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알아채셨을 거예요. 각 에세이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 전공과 학업에 관련된 내러티브를 모두 포함하고 있죠. 필수 질문에서는 바이오 튜터 경험과 인턴십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영양학과 관련된 학업 및 실무 이야기를 했고요. 선택 질문 3번에서는 요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내가 영양학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소개했죠. 선택 질문 4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내용 자체는 제가 고등학교 과정을 스킵한 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그 성장의 스토리 초점이 맞춰 있지만요. 영양학에선 빼놓을 수 없는 과목인 화학을 예시로 들면서 화학 튜터 자리까지 맡아 내가 학업적으로 검증이 되었음을 보여주었고요. 이번 에세이 선택 문항 7번 질문에서는 이 보디빌딩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제가 실생활에서 영양학을 제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시켰는지를 보여주죠. 그러니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에세이 작성 꿀팁은요. 여러분이 공부하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된 내용을 이 각 에세이에 포함시키세요. 첫 번째 에세이에서는 전공 중 이런 면모를 보여주고 두 번째, 세 번째 에세이에서는 다른 모습, 마지막 에세이에서도 다른 모습, 이리저리 흩어진 퍼즐 조각을 맞추는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하시면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이 공부하고자 하는 전공에 대한 열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저를 UC 버클리와 UCLA에 모두 합격시켜준 UC 편입 에세이 대공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가을 학기에 UC 편입 지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에세이 컨설팅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저에게 컨설팅을 받는 학생은 편입 에세이를 A부터 Z까지 저뿐만 아니라 글을 기깔나게 잘 쓰시는 원어민 선생님께서 함께하며 다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이 편입 에세이에 대한 부담감은 크게 줄어드실 겁니다. 에세이는 학생 한 명당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번 연도에는 총 10명의 학생만 받을 건데요. 제가 UC 편입 에세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자리가 벌써 절반이 다 찼습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자리가 다 차기 전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주의 있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